금융권에서 좀 근무를 원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 오늘 많이 계시네요. 네. 이분들을 위해서 또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이 은행의 지주사는 상반기 4대 금융지주회사 중에 유일하게 순익 1조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며 금융권을 함께 선도해 나갈 인재를 만나러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합니다. 한국 리딩뱅크 신한은행 한세일 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취업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한은행에서 5년째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한세일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 옆에 자리가 빈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내려다보시니까 굉장히 겸손해지는 것 같고요. 이 자리에 임하는 자세가 많이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산도 없고요. 그것도 없고요. 제가 가진 거는 제 지갑 안에 돈이 있으니까요. 신한은행 돈을 버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제 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돈이 제 돈이니까요. 네, 신한은행 지원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떨어지십니다. 네, 은행 돈은 은행 돈으로만 남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피곤하시죠? 취업도 힘드시고 여기 오시는 것도 힘드시고 대전에서 올라오시는 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몸 한번 풀고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주무르라고 하면 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앞에 다른 이성이 있으시다면 그 깍지를 끼신 다음에 위로만 올리시고요. 앞에 동성이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주물러 주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적극성을 띄셔도 되고요. 귀찮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간단하게 팁 하나 드리면 좀 풀리셨나요? 팁 하나 드리면 제가 아까 옆에 제 앉아 계신 분께 질문을 한번 드렸어요. 취업 힘드시죠? 그랬더니 힘드시다. 상반기 때 도전을 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왜 그랬던 거 같냐 그랬더니 면접 보실 때 긴장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긴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건전한 긴장을 어느 정도나 하느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면접 보실 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시면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끼신 다음에 이렇게 깍지를 한번 끼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본인이 다할 수 있는 모든 가장 큰 힘을 다해서 아래로 내려보세요. 아 소리가 나셔야 돼요. 아 한번 해보세요. 뭔가 하얗게 되시게 힘을 가하시라는 얘기죠. 자, 어떤 느낌이 드시죠? 아무 생각 안 드시죠? 자, 이 상태로 들어가시면 면접에 합격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팁 드렸어요.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무조건 합격하실 겁니다. 여러분,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왔었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던 기사들이 분명히 이태백, 그 다음에 인구론, 그 다음에 취업 절벽이라는 얘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셨잖아요. 여러분 조마조마 하셨죠? 역시 능력 있으신 분들 조마조마하지 않죠? 근데 참 요새 좋은 기사 하나 나왔어요. 취업 빙하기라고 해서 근데 취업 빙하기인데 빙하가 녹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이런 멘트를 준비했는데 인크루트 저희 상무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중간에 보니까 금융권은 해가 2개가 떠 있더라고요. 실제로 금융권은 한 1,600명 정도 아마 KB하고 워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신한은행도 그에 발맞춰 여러분들하고 호흡 같이 하기 위해서 하반기 한 9월 중순 정도에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인원은 한 230명 정도 여러분들과 사회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채용할 예정이니까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취업문이 열렸다고 여러분들이 다 취업되시는 거 아니죠. 취업을 하셔야 성공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신한은행 소개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한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취업에 도움이 되는 디테일한 얘기들만 좀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첫 번째는 신한은행과 인재상, 두 번째는 채용 절차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3분을 까먹었습니다. 12분 남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앞을 볼 수 있는 시야와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리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손만 있으시면 됩니다. 제가 장당 15초 안에 다 끝낼 테니까 혹시 못 따라가시겠으면 메모 따위는 하지 마시고요. 사진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한은행과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한은행 소개는 이거 하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글로벌 리딩뱅크인데 굳이 또 다른 소개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14,439명 신한은행 인원 수겠죠. 그리고 이 10위 대한민국 기업 시가총액 중 10위고요. 대한민국 당연히 금융권 중에서는 1위. 그리고 세계 500대 은행 금융부리 중에 36위. 국내로는 1위고요. 여러분 100대 1 경쟁률 이거는 안 보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숫자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100대 1이라고는 하지만 지원을 하시다가 크크크크 해서 끝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참 좋은 신한은행을 지원한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허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률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제발 숫자의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에게 나는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낙심을 주지 않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한은행 구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은 신한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데 오시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신한은행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저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고 싶으시죠. 그분께 신한은행을 왜 지원하려고 하십니까? 답변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발로 뛰는 열정을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 자기소개서에 담기면 본인만의 차별성 있는 자기소개서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안 하세요. 은행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신한은행 본부 조직도 한 번만 달라고 하시면 분명히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런 노력들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 인크루트 쇼미더 취업, 제가 신한은행에서 쇼미더 취업 얘기했더니 그 외 타이틀이 왜 그래? 되게 웃으시던데 여기에 오실 정도의 능력이시면 열정이시면 충분히 알려드려도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게 신한은행 구조인데 자 27개 PWM이 있어요. 신한은행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미래에 하고 싶은 직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소개서 2만 장이 들어오는데 2만 장 중에 제일 많이 적힌 단어 PB, IB 죽겠습니다. 저희 27개 PWM 있잖아요.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27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신입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할까요? 한 27명 정도 필요하겠죠. 근데 2만 명이 다 PB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한 10%가 IB를 지원하죠. 여러분 살면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느끼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지원을 할 때는 그 기업에 대한 직무가 어떤 게 있고 실제로 내가 갔을 때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좀 기업이나 직종에 대한 분석이 명확히 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자, 본부 조직도 제발 좀 찍으세요. 금융권을 노리는 사람만 찍으시면 됩니다. 자, IB하고 PWM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실제로 뭐 51부 7센터 17이라고 하는데 다 합치고 나면 한 90개 정도 되는데 그런 부서들이 다 혼재돼서 있어요. 되게 다양한 직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자기소개서를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도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시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직무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자기소개서에 잘 담아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16개국 77개 네트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신한은행 조용근 행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신한만의 차별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GPS 스피드업 사업 전략을 주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었어요. 제가 영어가 좀 안 됩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스펙 필요 없습니다. 영어 못하셔도 신한은행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게 글로컬라이제이션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신한은행 같은 지금 현재 규모를 가진 해외
네트워크를 2개 정도 더 갖고 싶다는 게 신한은행 행정님의 포부세요.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 해외 확장 전략을 좀 필 것 같고요. 그 하반기에는 당연히 GPS 스피드업 맞는 인재를 채용을 할 건데 거기에 맞는 외국어 전공자들도 일부 우대에서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방향성을 좀 추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영어 같은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좀 젊으신 분들이라면 다양한 그 해외 진출 나가 있는 국가의 언어를 배우시는 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100대 기업 언어는 인재상일 겁니다. 여기 꼭 계신 대기업 분들도 설명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전부 다 도전정신, 주인정신으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왜 바뀌었느냐면 딱 3가지 키워드로 보시면 됩니다. 세계 경제 침체가 가속화가 되고 있고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저수익에 따른 수익 구조 다변화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여러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보다는 같은 문화를 공유할 수 있고 조직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함께 어울려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2012년 트렌드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좀 오해를 하고 계시죠. 실제로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들이 스펙 초월 전형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격증이나 어학을 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내가 그러면 어떤 스펙을 가져야 되는지 일단 스펙적인 측면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취준생이 원하는 스펙과 기업의 인재상은 갭이 더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얘기 하나 드리면 단군 일에 정말 그 최고의 능력을 가진 인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자분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 예. 나머지 한 400분은 동의 안 하셨으니까 능력 없는 걸로 하시고. 근데 제가 봐도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요즘 들어오는 신입 직원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지금 신한은행을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뛰어난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러한 능력을 역량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역량을 시키지 못한다는 얘기는 모든 지식들이 파편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CFP를 땄는데 왜 CFP를 따고 이 분야가 어디에 어떻게 접목될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거죠. 설명하시는 분들은 금융권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시겠죠.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취업 난민이 되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뭔가를 추구를 할 때 요새 제가 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테이프를 좀 진한 걸로 사실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내 능력이 이만큼이니 뽑아달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왜 그 자격증이나 스펙을 취득을 했으며 이러한 것들이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기업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건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한은행 채용 절차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빨리 넘어갑니다. 자, 신한은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원서 다 읽습니다. 필터링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인크루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앉아 계시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무자 면접은 모든 걸 배제한 자기소개서 내용만 가지고 블라인드 인터뷰를 하고요. 임원 면접은 인적성 위주로 보고 부적합파를 떨어뜨리기보다는 더 적합자를 찾는 게 신한은행 채용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에 냈던 서류 전형인데요. 똑같이 보시듯이 스펙은 지원자의 성실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펙으로 보이는 경우는 학교하고 학점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학점은 여러분의 성실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뭐 점수화 시켜서 수치화하진 않고요. 정성적으로 이 친구가 대학생활을 충실히 수행했구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스펙 초월했듯이 외국어 자격증 넣는 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죠. 저는 금융권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적어도 되나요? 적으셔도 됩니다. 자격증을 땄다라는 거는 이력서상에 한 줄 기입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금융권에 가서 그걸 활용을 할 수 있고 면접을 봤을 때 내가 왜 금융권을 취업하고자 하는지 지원 동기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따세요. 본인을 위해서 좋습니다. 근데 다만
본인이 왜 따는지는 알고 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스펙은 이 정도면 됩니다. 기본 자격 요건은 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3.0인데 어떤 사람은 3.5고 나머지 부분이 다 동일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역지사지로 보시면 당연히 높으신 분한테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의 기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요건 이상으로 좀 끌어올려 주셨으면 좋겠고, 토익 990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영어를 시켜봤을 때 영어를 하시는 능력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스펙을 이기는 나만의 무기, 혹시 춤 잘 추시는 분들이 있으면 실제로 실무자 면접 볼 때 춤 추세요. 노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술 잘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임원 면접 보실 때 마술 하셔서 지금 채용이 되셨고 지금 영업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력 전공 성적에 여러분 연연하시면 안 돼요. 지금 4학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이제 안 바뀝니다. 그대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자, 단념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느냐, 열린 채용하고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늦는 날 하나도 없죠. 자, 전문 자격증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도 따기 싫어하고 딸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서류전형은 지원자들의 역량 활용 능력에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한은행 자기소개서 2014년 하반기에 만자 쓰도록 했었죠. 근데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자신의 어떤 위협이 필요하고 적합한 인재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글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얘기를 스토리화해서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2015년 상반기에 자수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아서 5,500자로 줄였습니다. 사진 찍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자수만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다시 만자로 늘릴까 생각 중입니다. 아, 농담이고요. 7,000자 정도. 그래서 여러분 마인드맵화를 시켜서 본인을 좀 이해를 하셔야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의 일대기를 한번 구성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워드로 한 200장, 20장 정도 작성하신 후에 본인의 장점들만 뽑아가지고 한 3장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런 내용들로 그 기업이 원하는 자기소개서 내용에 맞게 구성을 하시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전화번호는 안 알려드립니다. 자, 수학 분석을 통해서 본인의 장단점, 강점을 활용해 약점을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해 위기를 극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못 찍게 하셨으니까 찍게 해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법, 자소설, 신한문예라는 말도 있었어요. 근데 5,000자로 줄었기 때문에 잘 쓰는 법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문단 나누기 띄어쓰기도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읽고 싶겠습니까? 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맨 뒤에 나오면 읽기 싫겠죠? 본인의 스토리텔링을 해서 구체적인 본인의 경험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의 창의성이 있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주관식으로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얘기를 쓰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이 3가지만 하시면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신한은행 실제로 들어왔던 친구 중에 제가 이해는 구하지 않았고요. 정말 잘 썼던 자소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개인정보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분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본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본인의 사례를 들어서 정말 잘 설명했던 사례입니다. 이런 내용들 잘 감안하셔서 자기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자꾸 아까 1분 뭐 보여주셨는데 1분만 딱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는 타 은행 홍보대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 써도 됩니까? 쓰셔도 됩니다. 근데 본인이 왜 그걸 했으면 실제로 본인의 그런 경험들이 신한은행 왔을 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로 풀어서 써주셔야 돼요. 저는 그 은행에서 홍보대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용이 정리가 되고 그러한 데에 대한 이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면 쓰셔도 되고요. 이 내용은 제가 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도 작성을 안 해주시길래 제가 구성해봤던 내용이고요. 자, 컨트롤 C 제발 이거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금융의 큰 별은 어디? 참 좋은 기업 뭐 이런 거죠. 제발 그 신한은행에 맞는 따뜻한 금융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문자 면접 뭐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신한가치 1, 뭐 프레젠테이션 집단, 신한가치 2 정도 진행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원해서 파악도 안 한 배째랑 신한은행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는 따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실제로 있습니다. 무조건 떨어지십니다. 자, 임원 면접 여러분들과 종족이 다르신 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은 테란이라면 그분들은 저그죠. 아래 올라오셔가지고 문화가 다른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뭐 옷이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스모키 헤어 뭐 이딴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구두 제발 검정색 신고 오시고요. 하얀색 정장은 입으셔도 돼요. 본인이 자신 있으시면. 자, 여러분 굉장히 요새 힘들다고 얘기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임구론 뭐 이태백 얘기하는데 여러분 더디 가도 좋아요. 더디 가셔도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이 맞다라고 하면 그 길에 있어서 본인은 최고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실제로 행동도 그렇게 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성공의 제정의처럼 분명히 좋은 곳에 가셔서 근무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신한은행이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모두 신한은행이 정상이라는 데 같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